알고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이 바로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아주 좋은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천정부지를 뜰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은 비싼 아파트 갖고 있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주택이라고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갭 투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왜 당신들은 갭 투자든 뭐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그리고 지금도 갭 투자 상태로 매우 좋은 매물을 갖고 있으면서 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막느냐. 아니 김병기 그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잠실의 장미 아파트 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대 초반에 구입을 한 거예요. 98년도인가 구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20년도 훨씬 넘게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갭 투자라고 얘기합니까? 전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세를 놓으면 무조건 다 갭 투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 애당초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 자체가 무리한 공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보유 현황인 거죠. 지난 3월에 이제 국회의원 재산이 공개됐을 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건데 일단 본인 소유로 충남보령, 본인 지역구죠. 본인 지역구에 있는 집 2,870만 원. 부부 소유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구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4억 8천. 그리고 아내 소유의 여의도에 있는 여기는 이제 아까 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이 사무실 용도로 쓰는 1억 7,500. 그리고 충남보령에 9,800만 원. 여기는 이 어머님이 사신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 상속분 안양과 경남 진주에 물려받은 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5,500, 2,600. 그러니까 다 합쳐서 8억 5천 정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포트폴리오로 따지면 하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김진욱 대변인님. 머리와 발이, 손이 다 따로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을 비난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범죄시하거나 그거를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수도 있고 자식들이 살 수도 있고 실거주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은 본인들은 그런 이유가 합당한 이유고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의 관계자들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도덕하다. 그거부터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사태가 비화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오히려 다주택자 또는 고가의 주택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조금 더 이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자라는 것인데 본인들이 이 무주택자들을 앞장 세워서 자신들의 다주택 소유한 부분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 무주택자들을 앞장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전체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전체 총액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지금 언론 오늘 아침에 MBN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 장동혁 대표는 8억 5천을 얘기하지만 MBN 보도에는 12억 6천만 원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왜 그 주택 가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래 이 손, 발, 머리 다 따로 사는 경우 있을 수 있다. 그게 김병기 원내대표면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잣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작 장동혁 이 대표도 왜 실거래가 아니고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 구로에 있는 이런 아파트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아파트가 50억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본인도 7억, 8억 지금 실거래로 얘기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윤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란의 발단 자체를 지금 망각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최초의 논란이 됐습니까? 11호 부동산 초강력 대책이 바로 무엇을 막았느냐?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물론 전국은 아닙니다. 주요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이 바로 이 갭 투자를 통해서 아주 좋은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가격이 천정부지를 뜰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은 비싼 아파트 갖고 있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다주택이라고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갭 투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왜 당신들은 갭 투자든 뭐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그리고 지금도 갭 투자 상태로 매우 좋은 매물을 갖고 있으면서 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막느냐. 왜 사다리를 걷어차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누가 부동산이 얼마고 몇 채를 갖고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지적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본질은 본인들은 갭 투자나 뭐나 다른 걸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싼 집에 사는 거에 이 똘똘한 채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비난받을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문제였지 않느냐. 지금은 안 되는 그 과정을 본인들은 거쳐놓고 왜 그런 기회를 지금 이 없게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냐가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준욱 대변인 얘기도 살짝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병기 그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잠실의 장미 아파트 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대 초반에 구입을 한 거예요. 98년도인가 구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20년도 훨씬 넘게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갭 투자라고 얘기합니까? 전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세를 놓으면 무조건 다 갭 투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 애당초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 자체가 무리한 공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설한 대안도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 근저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부동산 비판이 비판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지금 정부의 정책 흔들기, 정책 발목 잡기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민주당 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조차도 이렇게 김병기 원내대표를 뭐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너무나 과하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게 정책 자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아까 살짝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죠. 저희 그 준비된 그래픽을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 머리 따로 발 따로 아니냐.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다. 이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급참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이바흐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이렇게 4개 있는 사람한테 차 4대 아니에요? 라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김진욱 대변인님. 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에 감초신 건 알겠는데 이것도 과한 참전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무주택 서민들 또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지금 이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여야 당대표와 이 비판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벤틀리, 경차 이런 거 가지고 비유하면서 참전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개혁신당도 공당이라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그 시장 환경 속에서 과연 서민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한번 참전해가지고 본인의 이름 한 번 더 거명되는 것이 그게 개혁신당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여야 간의 이 공방에 이런 식으로 참전을 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냐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또 장동혁 대표 관련해 새롭게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같이 좀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희가 지금 뭐 집이 6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뭐 토지가 또 한 12억 원 정도 상당의 토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또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따지면 사실 이렇게 되면 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땅까지 온통 이제 부동산 전체를 또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셈인 건데 윤주진 위원님. 예. 뭐 집 내 채라고 해도 뭐 용달차고 오토바이예요라는 취지였지만 보니까 지금 땅이 12억이면 이건 또 얘기가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매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속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상속 부분입니다. 네. 특히 뭐 아내 상속분 2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거 부분 상속이라서 다른 상속자들과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팔지도 못해요. 예, 지분 팔지도 못합니다. 지분 매각도 안 돼요. 지금 이 토지도 어떤 경우에 의해서 가지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고 경제적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자유로운 경제적 거래를 자신들은 했으면서 자신들은 갭 투자도 했고 자신들은 뭐 전세도 주고 재개발 재건축도 노리고 했으면서 대출도 받았으면서 왜 이제 막 주택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재산 공방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참 좋은 비유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본인은 마이바우 60개월 무이자로 사놓고 네. 이거 국민들이 수입차 너무 많이 타니까 안 되겠다. 60개월 무이자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 정도의 이중성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이것이 여론조사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겸허하게 부동산 정책의 어떤 무리함을 받아들이고 야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또 이런 비유를 또 주셨어요. 마이바흐 60개월 본인은 사놓고 지금 이거 수입차 너무 많이 타니까 이거 60개월 할부 이거 없앱시다 라고 없애서 경차밖에 살 수 없는 혹은 오토바이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건데 왜 갑자기 땅이고 뭐고 재산 이 내역으로 나오는 거냐. 본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만평을 썼어요. 같이 볼까요? 네, 이거죠.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대책인데 부글부글 끓고 있죠. 여기 보면 이리 와 내 채야 라고 민주당이 지금 멱살을 잡고 이 넥타이를 잡고 끌고 와요. 넥타이를 잡고 끌려오는 사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바꾸자 한 채와 라고 얘기를 하며 끌려오고 있다. 제목하여 부글부글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부글부글하는 게 부동산 대책인 건지 국민들의 마음인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여의 없이 흙탕물이 되는 게 이게 여고 야구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네. 민주당이나 정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그림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여당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것을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비화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그 정책 비판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 공세로 가고 있고 그것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상경 차관이 문제니까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해서 물러나니까 이제는 다른 세 사람도 문제니까 다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전래동화가 떠올랐는데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을 하나 주니까 오른팔 왼팔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무서운 나쁜 호랑이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